네, 안녕하세요. 플레저 성형외과 손유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증진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강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약간 학회 같은 느낌인데 여러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물론 약간 전문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점, 그 다음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점을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진피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증진피는 카데바, 즉 이제 사체 피부죠. 사체에서 이제 피부에서도 그 진피층을 채취한 뒤에 처리해서 가공해서 이제 상품화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 성형뿐만 아니고 사실 아주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 있으면 그걸 떼어내고 이제 복원을 할 때도 이제 실리콘 위에다가 이 진피를 크게 덮어서 이제 부족해진 피부층을 보강해 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정말 의학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그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증진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상품명으로 따지면 뭐 메가덤, 알로덤, 이런 슈어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메가덤이라고 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가덤이 이제 코 성형에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그 실리콘 모양처럼 콧대를 높이기 좋은 모양으로 이미 출시가 되고 있어서 카빙하는 데도 편하고 그러다 보면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염증이라든지 감염의 위험성이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메가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흡수가 되느냐, 그리고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해지진 않느냐,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이제 좀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콧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두 가지가 실리콘, 그 다음에 이제 자가든 기증이든 진피, 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도 사실은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예측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리콘은 그 미리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술 후 직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술 최종 결과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메가덤은 이제 흡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 예측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논문을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코에서도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2mm에서 3mm 정도, 많게는 3mm 중후반 정도, 4mm 가깝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mm 중반 정도에서 3mm, 그 정도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남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수술 후에 실리콘이 들어있다 그걸 제거하고 넣는 경우,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증진피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콧대 전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콧대에 부분적으로 기증진피를 사용해서 휘어있는 것을 교정한다든지 울퉁불퉁한 부분을 교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 재수술에 있어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그 높이를 어느 정도 복원해주는 역할로 해서 그런 실리콘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증진피 역할이 있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난 전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5에서 한 3mm 정도, 많게는 3.5mm 정도의 콧대 높이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증진피 흡수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코의 피부가 두껍거나 무겁고 이런 경우면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반면에 피부가 얇고 조금 가볍고 공간이 많은 경우라면 그러면 흡수가 좀 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사항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남을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높이고 싶을지, 그리고 기증진피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경험 많은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T를 이제 6개월째 저희가 찍어봤는데, 물론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실리콘이 있었던 때에 이제 뼈에서 코 여기 피부까지의 높이와 기증진피를 넣은 후의 높이가 거의 이제 비슷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기증진피로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여기 코의 피부가 결손된 경우에도 기증진피로 어느 정도 잘 메꿔줬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를 말씀드리면, 기증진피는 재수술이 아닌 첫 수술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뭐 2mm에서 3mm 정도 콧대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코가 좀 휘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하다든지 코끝에 뭔가 비쳐 보인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기증진피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리콘을 제거하고 그것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기증진피의 역할이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연수강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증진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